3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 기온은 영하권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다소 좀 쌀쌀한 아침입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는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어제 제법 추웠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는 풀리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 알아보고요. 또 원주시가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일몰지혜를 도입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중단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인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복합 문화공간 UR 컬처 파크와 에스코 컬처가 손을 잡고 원주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 공간을 제공합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가들이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석 달을 앞뒀지만 도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영문 표기인 강원스테이트도 사전에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잘 진행하고 다음 달 법 개정안 통과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신규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균형 발전 역행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국가첨단산업단지 14곳 후보지 선정이 특정 권역에 치우치면서 강원 소외론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강원도는 정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는 공업 용수,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조성 자체에 대해 사실상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어서 해법 마련이 주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춘천기계공고와 원주 미래고등학교,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등 3곳의 신기술,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를 각각 설립합니다. 또 강릉과 태백, 홍천, 공동실습소 3곳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늘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가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죠.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지원을 약속하며 4월 통과에 힘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장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이 같은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수석 대변인인 유상범 도당위원장과 노영호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김진태 지사에게 당연히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여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난 13일 당시 당장 오늘 열리는 전체 회의에 상정시키자면서 전문위원실에 즉각 문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물론 이날 업무보고 등 행안위 전체에 예정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장대원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불러 모아서 오는 23일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까지 바로 상정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 의석의 힘으로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용 국회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에게 직접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두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23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빨리 상정돼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인 위성군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풍성해지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이날 김진태 지사는 국회를 방문한 이후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찾아서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밀려있는 법안이 1,800여 건이라면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간사님들이 법안 상정을 이달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상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가 간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김기현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후 새 지도부가 구성됐는데요.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이철규 국회의원이 임명됐나요?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재선에 이철규 국회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또 수석 대변인에는 유상범 국회의원이 발탁되는 등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김기현의 새 지도부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같이 새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박성민 그리고 조직부총장은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임명되는 등 친윤계 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대부분 맡게 됐는데요. 당 조직과 예산을 관리하면서 2024년 내년 총선의 공천과 관련된 실무를 책임질 사무처에는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친윤계가 전면에 포진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재선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에는 홍천, 횡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국회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무총장의 자리가 내년 공천에서 막강한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은 평소 당내 사소한 살림까지 관장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데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갖게 되는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 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선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당의 인사와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일부터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공천 과정 역시 올바른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조직력을 점검하고 당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 있게 조제하면서 새로운 인재 영입 업무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구성된 새 지도부를 두고 지금 현재 친윤 일색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지지하는 친윤이라며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이나 임명직의 면면을 보면 다양한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임명이 됐는데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화합하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당 중심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포진이 되면서 강원도의 현안 해결에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의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회의원의 행보가 잠잠한데요. 앞으로의 정치 행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거의 친윤계 맏형격이었었죠. 지금 현재 권성동 국회의원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는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당의 분란을 우려하면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전당대회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일제히 삼가하면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침묵을 지키면서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고심하고 자신의 정치 로드맵을 다시 재정비하는 분위기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5년 만에 기적 같은 정권 교체 때에 발했었던 간절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책임 있고 체감되는 변화로 가능한데 특히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해서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5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강원도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수건사업 해결을 약속했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이날 지난 15일에 강릉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강릉 내 기존의 산단포화에 따라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전자하며 강릉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권 의원의 당의 총선 승리와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활동 반경은 점차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더욱이 윤석열 정부를 세운 1등 공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언제든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국가적인 필요와 지역 발전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을 중심으로 강원도민들의 뜻을 언제나 섬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 주간 정치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중단하는 일몰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9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세한 소식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진행되는 사업 중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이 시행되는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라도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비하는 게 원주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 흐름 중 하나인데요. 효과가 미비한 사업을 정리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원주시는 효율적인 행동을 가동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 중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또 부서 간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가려내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9개 사업을 차츰 정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몰제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네, 9개 사업을 중단하면 총 2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은 신규 사업에 투입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모든 사업은 일몰제 점검 적용 대상이 되고 또 아카데미 사업같이 시비가 투입되는 보조 사업에도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단순 관행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원주시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 재정이 계속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각종 행정 분야에 투입되는 그 시 예산이 이제 계속 또 증가해야만 하는 또 상황이고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사업 일몰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일몰을 조치를 했습니다. 한 번 보조사업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 불변하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원주시에는 찾아볼 수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께서 지금 민선 8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재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업들이 중단됐는지요? 일몰제 도입으로 폐지된 사업들 좀 알아볼까요? 네, 일몰제 도입이 확정된 9개의 사업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중단됩니다. 이 중단되는 사업으로는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또 원주시 관광 홍보대사 운영 등이 있는데요. 또 단구 근린공원과 단구 근린공원 둘레길을 연결하는 생태 육교 설치 공사 사업도 중단합니다.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둘레길 주변에 배수지가 없고 또 배수지를 설치할 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육교 설치를 취소합니다. 또 농가의 고정형 축사 차단 방역시설 지원도 중단합니다. 이 농가가 이제는 고정형 축사가 아닌 이동형 축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연 2회 반기별로 일몰 사업 선정 대상을 선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해갈 계획입니다. 보조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3년 주기로 재정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적인 보조 사업을 정비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래된 사업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주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향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아카데미라든가 군인극장, 군인극장은 지금 개발이 됐지만 그 향수를 부를 수 있는 옛날 오래된 것들은 없애지 말고 보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서 또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일몰제 추진 방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몰제 적용으로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로 돌려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요. 현재 원주시의 신규 사업으로는 꿈 이룸 지원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만 7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차 보존 지원을 확대하고요. 또 3월부터 원주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3월에 원주시는 각 부서에서 일몰 제외 대상과 일몰 대상 사업을 가려내고 기획예산과의 심의회의를 통해서 일몰 사업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재배분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시가 효과 미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좀 실질적인 사업들 적극 좀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문화공간 UR컬처파크가 원주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 공간을 제공합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가들이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에스커컬처 김영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고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얘기 앞서서 어떻게 이런 기회가 제공된 건지 또 무대가 펼쳐지는 곳이 어떤 공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렇게 KBS 원주 방송국에서 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나 원주 투데이 박수희 기자님께서 저와 함께 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제가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 보이즈콰이어 방한 공연을 주관하면서 UR컬처파크 이영호 대표님, 원주투데이 임유리 기자님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UR컬처파크 내에 위치한 사운드 포커싱 홀에서 제가 직접 노래해보고 경험한 이 놀라운 음향의 감동을
원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네. 컬처파크 사운드 포커싱홀은 현재 세계 최초의 소리 건축 양식으로 특허를 획득한 혁신적인 공간입니다. 일체의 음향 장비 없이도 소리가 증폭되어서 가장 자연음에 가까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공간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요즘도 지역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죠. 사흘부터 해서 상설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무대는 어떻게 준비되고요. 또 시행 일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무대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공간 자체가 최고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유선과 무선으로 참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3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현장 오디션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거쳐서 참가를 확정 짓고 있습니다. 일정은 3월 31일 날 총 리허설 금요일이 되겠고요. 네. 4월 1일 날 제1회 UR 컬처파크 오픈 스테이지 시민 예술가 연주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현재 지역 예술가 참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남녀노소 전공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이 예술을 사랑하고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펼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현재 벌써 세 팀의 출연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뮤지컬 가수 최지훈님, 두 번째 펜플루티스트 연주하는 꼬꼬맨 김원흥님, 세 번째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나원합창단이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세 팀이 이제 무대에 오르기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계속 참여 신청은 받고 있는 거죠? 네, 받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나 단체 상관없습니까?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홍수님도 오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김용고 대표님께서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네. 북유럽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서 국립 오페라 가수로 있다가 네. 제가 뇌출혈로 몸에 제약이 있어서 지금은 경영 활동과 더불어서 토크 콘서트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또 장애 음악인들을 위한 무대를 적극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발굴해서 이들과 함께 문화재단을 꾸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저의 꿈 같은 소망입니다. 네. 현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무대는 너무나 비좁고요. 이들이 생계를 다른 직업으로 꾸려나가면서 예술을 하기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확대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술을 사용하기를 바랐고,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의 불편함이지 영원한 불가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번 상설 공연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님 역시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악가 테너로 활동하는 그 예술인이면서 또 장애를 갖게 됐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를 가진 예술가로서 또 지역 예술가 더불어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고충이나 또 지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일단 예술 활동을 하는 모든 음악가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대가 되겠고요. 네. 무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관객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 고용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동안 다행히도 국가에서 예술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지역에 바라는 것은 강원도 원주시가 문화예술로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을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음악인들을 위한 무대를 적극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 음악인들이 어느 정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원주권에서? 원주권에서는 지금 저도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완전히 이제 정체가 되어 있고요. 가장 일례를 들자면은 지금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라온합천당 같은 경우에 네. 그동안에는 이제 일부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시다가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어저께 찾아뵀는데 상당히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이 모습을 음악과 예술로서 감상해 주신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 강국이거든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합창단을 또 구성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합창단을 모집 중인가요? 네, 이제 오늘 방송을 계기로 처음으로 공개드리는데요. W 퍼포먼스 콰이어를 제가 조직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5세까지 젊은 나이의 팀과 유스 콰이어 두 콰이어를 모아서 네. W라는 원주의 상징성 그리고 K-팝과 더불어서 원주의 특산품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출렁주 같은 원주 특산품을 가지고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투어를 하는 다이나믹한 합창단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원은 한 어느 정도 모집이 됐습니까? 현재는 지휘자 2분과 단원 5명, 전문 연주자 3명으로 해서 8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컨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창 단원은 그럼 상시에 계속 모집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 특히 장애 음악인들을 위한 무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코컬처의 김영고 대표였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한대희,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